안녕하십니까, 민영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지금 현재 글자를 어떻게 뽑느냐, 팔자죠. 팔자, 사주팔자. 명리를 이제 알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이런 어떤 명리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기하학적 어떤 세계관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는데, 결국 이걸 갖다가 현실에서 인간의 어떤 삶과 그리고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기운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수단이나 도구가 필요한데, 이제 간지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마침내 천간과 지지 10개와 12개의 글자를 가지고 그것이 각각 상징하는 것들을 오행의 각 기운에 배당을 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하늘과 땅이 운행하는 천체역법에 또한 같이 대비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점점 더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거죠. 이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어떻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하늘과 땅의 움직임 가운데에서 자기의 어떤 출생을 신고하였다. 그리고 그 출생과 더불어서 생년월일시라고 하는 하나의 뭐랄까요? 이게 이름표 같은 거죠. 이름표라기보다도 제품 번호를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핵심은 이제 그러면은 그 글자를 나는 어떻게 받아서 살고 있는가, 이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난 시간부터 지금 이 글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자를 어떻게 뽑는지, 그것이 이번 시간에도 동일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집 안방 1열에서 펼쳐지는 ONN 닥터TV 프리미엄 특강쇼 방구석 1교시 명리학 개론,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저희들 이제 연월일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시라고 하는 것은 만세력에도 잘 나오지 않는다. 시는 만세력에 기본적으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 시의 어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시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왜? 하루 중에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자축인묘 진사 오미신유술에. 그래서 유시가 되든 술시가 되든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데, 핵심은 뭐다? 시간에 해당되는 그 글자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시간에 대한 글자를 뽑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시간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시두법이라 그러는데, 시간의 어떤 글자를 시간의 글자 가운데 이제 시두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간두, 시지의 간두에 미시 같으면은 이 간두에 어떻게 정미일에 어떤 시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에 간두에 뭐가 들어갈 것인가, 이거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럼 자, 그런데 이 시를 정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다비치 통 같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밑에서 돌려서 시간이 바뀌면 날이 바뀌고, 날이 바뀌면 또 달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건 뭐냐면 갑자일 갑자시에서 출발해서 갑자일 갑자시에서 그러니까 갑자일 갑자시에서 출발해서 가니까 이게 12번 돌아가는 중에 천간에서는 10개가 바뀌죠. 자시는 이 시는 12개인데 위에 천간은 10개니까 12개 돌아가는 중에 10개가 하고 나면 그 다음 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원칙은 갑일에서 12시간을 돌아가면은
을일이 되겠죠. 을일에서 12시간을 돌아가면은 병일이 되겠죠. 그 갑을병정무 이 순서로 나가는 겁니다. 병일에서 또 12시간 하면 무일이 될 것이고 무일에서 12시간 하면 뭐 그러고 나면 기일이 되는데 문제는 12시간씩 돌아가서 만나게 되면은 육식갑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연유가 이 최소 공배수 아닙니까? 최소 공배수. 그래서 뭐 60시간을 돌아가면은 자시가 동일한 갑자시로 돌아오겠죠. 근데 그동안의 날짜는 5일이 지났잖아요. 5일이. 에? 5일. 이때 60시간은 지금 우리가 쓰는 걸로 이야기하면 120시간이 되는 거죠. 120시간.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쓰는 걸로 치면, 그지? 그럼 뭐, 5일이 지나고 나면은 뭐가 들어옵니까? 갑을병정무, 기경신임계. 그러면 또 갑을병정무, 기경신임계.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 이 말이죠. 그럼 뭐 5일이 지나고 나면은 갑자일이 갑자시에서 출발했는데 기일이 되면 똑같이 갑자시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원리를 하나의 이제 도표 형태로 막 그림을 보여드리면은, 자, 우리 저 자료화면 좀 부탁합니다. 뭐 갑기일은 뭐 갑하고 기하고는 갑자시다, 갑자시.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고 나면은 을일은 12시간이 흘러갔는데 12개가 흘러가는 중에 뭐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건 병자시가 된다. 그럼 뭐 을일과 경일은 날짜에서는 을일과 경일은 시간은 병자시부터 출발한다. 병자시부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간단하게 하면 갑기일은 갑자시, 을경일은 병자시, 그리고 병과 신일은 무자시, 정과 임일은 경자시, 무와 계일은 임자시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건 뭐 어떤 날짜가 오든지 간에 그 자시의 어떤 순서는 똑같은 거니까 그 순서대로 그렇게 그대로 뭐 시간의 흐름들이 진행되어 간다. 이거는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돌고 돌아서. 그래서 뭐 어떤 날짜에 어떤 시가 나왔다라고 하면 요 병자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육식갑자를 순서대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이런 식으로 세 나가는 겁니다. 세 나가서 사시에 해당되면 방금 제가 뭐 기사시라고 안 말씀드렸습니까? 기사시구나. 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내 팔자 8개가 8개의 팔자가 똑같이 어디에 연월일시. 그래서 8개의 글자가 뭐 각각 연, 월, 일, 시 각각의 간지, 육식갑자 간지의 체계로 부여가 된다. 이게 결국 팔자다. 만약에 이제 갑진년 2024년이죠. 갑진년 1월달 병인월 그러고 나면 이제 뭐 일은 뭐 어떤 날짜가 올지도 모르죠. 어떤 날짜가 올지 모르는데 뭐 이와 같은 건 뭐 개미일 개묘일 육식갑자 어느 것이든 올 수 있으니까요. 그지? 개묘일 뭐 근데 이건 뭐 만든지 틀리지는 제가 이건 지금 임의로 하는 겁니다. 왜? 육식갑자가 돌아가는 거니까 육식갑자 전체가 만약 날짜를 정한다라고 하면 병인월에 해당되는 내년 1월 달에 2024년 1월 달에는 개묘일이라고 하는 날짜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날짜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묘의 시가 몇 시다? 만약에 미시다 이래 하면은 제가 자꾸 미시를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계일은 임계일은 무계일은 임자시부터 무계일은 임자시부터 시작한다. 무계일은 임자시부터 시작하니까 미시가 등장할 때까지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 정사,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무오, 뭐가 나옵니까? 기미시가 되네. 기미, 무오, 기미. 그럼 이게 뭐 내년 5월달에 혹시 계묘일이라고 1월달에 계묘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다면은 거기에 시는 이렇게 잡힌다. 요겁니다. 요게 뭐다? 시두법을 정하는 방법. 요것은 그래서 요 시두법은 만세력에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기억을 해 놓으시거나 이렇게 되는 걸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그대로 그 맞추어서 시를 결정하고 시두법을 통해서 8개의 글자를 온전하게 잡아주시면은 이게 뭐다? 이게 팔자다. 이게 팔자. 근데 이제 팔자의 의미 가운데 이 팔자가 가지는 의미는 뭐다? 이게 이제 가지는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 우리들의 어떤 약속 가운데 이게 우리가 문자라 그랬죠. 갑은 목이라고 부르는 양목의 특징을 가진다. 양목의 특징을. 병은 양화의 특징을 가진다. 요런 약속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약속을 우리 이미 해놨으니까. 이제 이 글자가 각각 이런 뜻을 기운의 어떤 성격을 가진 채 등장한 것이다. 누구? 생년월일시에 걔는 조금 색깔을 달리 하겠습니다. 걔는 수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수다. 기는 토다. 이제 뭐 요게 양이라면은 요거는 음이니까 요렇게 기운들이 색깔이 음과 양으로 나뉘어서 등장하는 것이다. 나뉘어서. 그리고 이제 이제 지지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도 자축인묘 진사오미신유술 각각이 이건 토기의 성질을 가진다. 토기의 성질을. 그리고 이는 목기의 성질을 가진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미 이제 약속을 해놓은 그대로 배당되어 있는 그 기운의 성격 그대로 적어주면은 묘는 어떻게 목기를 가진다. 미는 토기를 가진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은 팔자 각각의 기운이 어떠한 성격 또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대비가 되고 배치가 되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리에서 하게 나면은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이전 시간에 한번 상생상극한다 배웠죠. 상생상극한다. 또는 상생지해가 있고 상생하는데도 해로움이 있다. 그리고 역지방극. 도리어 극하는데 요거는 뭐 때문에? 요것은 양의 차이다. 양의 성질은 그냥 그대로 오행의 각각의 성질 만나서 상생하거나 상극하게 돼 있는데 그 양이 달라지면은 도리어 그 양이 달라진 것이 나를 극하러 오거나 나를 생하러 온 어떤 것에 대해서 나쁜 작용, 이걸 이제 우리 사주의 의미로서는 길흉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나쁜 작용을 하게 되면은 흉한 것이고 좋은 작용을 하게 되면은 길한 것이 되는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뭐냐면 시두법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것은 이제 자시 중에서 지난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죠. 정 12시 땡땡 뭐 우리가 이제 저기 기본적으로 사회시와 자연시를 섞어 쓰다 보니까 막 대략 여기서는 기준점을 한 12시 정도로 잡아서 야자시 이전에 태어난 조자시라고도 합니다. 조자시 내지는 야자시 뭐 해서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저것은 뭐냐 그러면은 계묘일의 경우에 자시는 자신데 자신데 이게 만약에 23시 30분이다. 그럴 경우에 계묘일의 자시 같은 경우에 정자시로 하면은 무계일은 뭐라 했습니까? 임자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계묘일의 자시는 임자시부터 시작한다 이랬는데 이렇게 쓰면은 지금 몇 시? 23시 30분 아닙니까? 23시 30분. 23시 30분이 되니까 이때 자시는 임자시는 사실상 그 전날의 자시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지요. 왜? 이제 30분 뒤면은 만약에 00시 30분이 되면은 뭐 00시 30분이 되면은 날짜가 계묘일에서 바뀔 거 아닙니까? 뭘로? 계묘일에서 계 다음에 갑이 오고 그 다음에 묘 다음에 진이 오고 갑진일로 바뀌게 되고 갑진일의 경우에는 자시가 뭡니까? 갑진일은 임자시가 아니고 갑자시라 그랬죠. 갑자시. 그렇게 되면은 이게 계묘인데 임자시는 쓰지를 못한다 이 말이지요. 그럼 뭡니까? 이제 사주가 달라져 버린 거예요. 갑진일, 병인월, 계묘일, 자시가 갑자시가 왔네. 그런데 뭐 시두법에 따르면은 무계일은 임자시라 했는데 왜 여기에 갑자시가 왔지? 이런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근데 이것은 이것은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조자시나 야자시 개념을 써서 이것과 이것이 미스매치 안 맞는 사주가 나오게 될 때 뭐에 따라서 시두법에 어긋나는 시두법에 어긋나는 이런 경우의 팔자가 나오게 되면은 뭐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야자시와 조자시를 구분해서 이 양반이 사실상 계묘일에 태어났는데 자시는 다음날 갑진의 자시를 썼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경우가 바로 조자시, 야자시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다 일은 어쩝니까? 날짜는 23시 30분이기 때문에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다음 날로. 그래서 날짜는 그날의 날짜에 해당되는 일진을 찾아서 이렇게 계묘라고 쓰고 자시의 경우가 어떻게 된다? 그런데 이때 이 자시는 다음 날의 자시에 해당된다. 다음 날의. 그럼 요 갑진을 여기에다 쓰지는 않습니다. 연은 갑진, 월은 병인, 일은 계묘가 되고 시는 갑자시로 결정되는 것이 이거는 뭐다? 갑자시로 갑자시로 결정되는 이것은 야자시 개념이다. 야자시 개념. 알겠습니까? 자, 그럼 제가 갑자기
뭐 이런 어떤 것들 말고라도 자 달리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여기에 공공시 만약에 30분이 되었다. 이것은 정자시가 되지요. 정자시의 경우에는 정자시의 경우에는 이제는 날이 바뀌어 버렸죠. 날이 날이 바뀌어 버려서 이거는 이거는 날짜 그대로 어떻게 무슨 날짜 다음 날인 갑진일을 그대로 그냥 써주면 되는 겁니다. 갑진일 갑자시가 되었다. 이거는 이 경우라면은 뭐가 정자시의 개념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시의 경우에는 요겁니다. 요거 그지? 시간에 나타난 저 글자가 일간의 시두법하고 대비를 했을 때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그렇게 맞지 않는 경우는 저와 같이 야자시를 쓰고 시두법이 어긋나 있는 경우 저것은 팔자를 뽑아냈는데 야자시의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정자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정자시. 계묘의 갑지는 계묘의 갑자는 이것은 뭐다? 요런 두 가지. 자, 그럼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어떻느냐? 이쪽 방면에 이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해 오셨겠지요. 그런데 이런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은 실제로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그 임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임상. 우리말로 이제 팔자를 보신 거죠. 팔자를 보셔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냥 이렇게 정자시로 날짜를 바꾸어서 풀어보니까 안 맞는 경우가 생기더라 이 말이죠.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데 팔자나 명리를 다루면서 이분들이 옛날 어른들이 제일 관심을 기울인 것은 뭐겠습니까? 네 실제의 인생과 글자가 알려주는 어떤 지침의 어떤 세계와 이게 너무 차이가 벌어지면 안 되잖아. 최대한 맞춰야 되는데 이걸 맞추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주팔자를 잘 봅니다. 명리에 정통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아니 안 맞으면은 곤란하잖아요. 안 맞으면 왜? 당신들 입장에서는 이게 오늘날 지금 현재 이런 어떤 명리나 사주팔자 이 어떤 체계를 그냥 무시하는 경우라면은 이게 이런들 저런들 어떻겠습니까? 근데 막상 이 명리를 학술의 어떤 세계로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학문이라는 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반드시 어느 정도 이상 맞추어져야 되고 이것들이 상호 호환되어야 되고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최대한 맞아떨어지도록 우리가 팔자 이것들이 지금까지 이런 팔자를 내놓는 학문적 원리는 과연 천간과 지시의 그 이야기들만으로 전체의 움직임을 반영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였는데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 상당수가 대부분이 맞아떨어지더라. 그리고 천체 역법에서 오행의 간지수를 써서 해마다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또 날이 바뀌고 한난조석 이런 어떤 것들이 현실에 적용되어져서 맞아져야 되는데 안 맞을 경우에는 이제 이론 자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변화가.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게 된 그래서 아마 야자시 조자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로는 최근세의 양력이라고 하는 어떤 역법 체계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연구 검토를 해오는 그런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명나라 청나라 대략
서역에서 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양력이란 이런 거, 그레고리력이란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그래서 꽤 역사적으로는 200년,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이 또한 어느 누군가가 말씀을 하셨겠는데 정확한 어떤 주장자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론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쓰게 되는 역법의 어떤 체계에서는 상당히 양력과 지금 음력을 우리 같이 이제 섞어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법의 체계로서 본다면 이 이론 또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해야 될 문제.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여기 나와 있던 것 중에 계묘갑자하고 어떻습니까? 갑진갑자하고는 이 내용이 달라져 버렸죠. 어떻게? 이건 또 목이고 토고 수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이런 상태가. 그런데 여기서는 개는 수고 묘는 목이고 또 갑은 목이고 자는 수가 되는, 아예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제 야자시 정자시에서 핵심은 일간이 바뀌어버려요. 이 일간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차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간이 바뀌었다는 것은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글자들이 내게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기운으로서 글자들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무엇을 중심으로 라고 하는 주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주체가. 하나는 위에는 목이고 밑에는 수로 바뀌어버린 거죠. 주체가 바뀌어버리면 내가 남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내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지요.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온다 하더라도 남의 상태를 우리가 그렇게 고려하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내 상태인데 내 상태가 바뀌어버리니까 이 또한 해석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제 이와 같은 해석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이유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간단히 힌트만 알려드리면은 옛날 고법에서는 이런 연의 어떤 세계가 중요했다 그러면은 지금 현대 신법의 명리 속에서는 이 일의 상태가 대단히 중요한 핵심 원리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사주팔자 명리의 세계가 자신들의 이론을 발달하고 발전시켜 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무엇 더 정확하냐, 덜 정확하냐, 더 맞냐, 더 틀렸냐, 과거 고법을 가지고 움직이던 때하고 지금 신법이라고 부르는 사주명리의 체계를 가지고 접근을 하였을 때,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많은 경험과 그 다음에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적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신법의 체계를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훨씬 더 당신의 운명과 그리고 당신의 삶과 그리고 당신의 세계가 훨씬 더 정확하더라, 그런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법에서 바라본 원리 또한 무시할 수는 없는데, 신법에서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런 어떤 사주팔자의 세계를 전개하고 그리고 그 전개 속에서 논하게 되는데, 이제 그와 같은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시간을 가지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